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가 음바페 선수를 넘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기분 좋은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PSG 소식에 정통한 프랑스 유력 기자 암넬라흐 불만은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마요르카에서 이적한 이후 큰 인기를 얻은 이강인은 유니폼을 가장 많이 판매한 PSG 선수다라고 전했습니다. 불만은 이강인의 판매량에 대해 음바페보다 약간 앞선다라며 PSG와 프랑스를 대표하는 최고의 스타 음바페까지도 유니폼 판매량에서 이강인에게 밀렸다고 밝혔는데요. 이강인은 이미 지난 프리시즌에도 PSG 선수단 내에서 인기 최상단에 자리했다며 PSG 스타의 탄생이라고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프랑스 매체 PSG 토크는 프리시즌 아시아 투어 당시 PSG 미드필더 이강인은 PSG 입단 이후 스타 자리에 올랐다. 그는 이번 여름 일본을 시작으로 한국까지 향하는 아시아 투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이강인은 네이마르와 브로맨스가 싹트는 가운데 이제 네이마르보다 더 많은 유니폼을 팔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라고 이강인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전했었는데요. 매체는 RMC 스포츠 소속 유력 기자 파브리스 호킨스의 보도를 인용하며 이강인과 네이마르가 일본 투어에서 가장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PSG 스타라고 전했다. 현재 매장에서 가장 많은 유니폼이 팔린 선수로도 이강인이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네이마르와 마르퀴뇽스가 그 뒤를 잇고 있다라며 이강인의 유니폼 판매량이 슈퍼스타 네이마르와 PSG 주장 마르퀴뇽스를 제친 팀 내 1위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스페인 매체 마르카는 이강인은 한국에서 열풍이 이미 터졌다. 판매되는 유니폼의 70%가 이강인의 것이며 샹젤리제 거리 매장에서의 판매 수치도 기대를 뛰어넘었다라며 이강인의 유니폼 판매량이 엄청나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파리행 비행기에 몸을 실어 파리로 이동한 이강인인데요. 풋 메르카토는 그의 복귀는 현재로서 팀의 확신이 거의 없는 PSG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며 최근 불안한 경기력을 보인 PSG에게도 희소식이라고 설명하며 이강인의 복귀를 조명했습니다. 이강인이 PSG 복귀 이후 앞둔 첫 번째 경기는 오는 22일 열리는 스트라스부르와의 리그 경기인데요. PSG 입장에서는 AC 밀란과의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앞두고 로테이션이 필요하기에 이강인의 선발 출전과 더불어 활약이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프랑스 매체 카날 서포터즈도 이강인은 어매치 기간 장거리 여행에도 아시안게임 우승 후 튀니지, 베트남을 상대로 득점하며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 보인다. 자신감을 쌓은 이강인은 이번 주말 홈구장에서 선발 출전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선발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여기에 프랑스 유력 매체 레퀴프에서는 튀니지와 베트남에서의 맹활약을 펼친 이강인으로 인해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고민에 빠졌다. 그를 선발로 쓸 것인가, 교체로 쓸 것인가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AC 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이 다음 경기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는 분명히 필드를 밟으며 경기 감각을 확인할 것이다. 다만 장거리 이동, 훈련 참여를 하지 않은 탓에 엘리카 감독 성향상 선발 출전은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이어 이강인의 PSG 합류가 엘리케 감독에 있어 새로운 무기가 생겼다고 표현하며 이강인 선수 활용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미 음바페와 우스만 덴벨레, 하무스와 무아니, 아센시오 등이 있지만 이강인 역시 이 명단에 들어갈 수 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새로운 무기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그가 이번 경기에서 선발로 뛸지 로테이션으로 투입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리그앙에서 3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리그앙 전체 몸값 순위 1위이며 각 포지션별로 몸값 순위를 매겨도 11명 중 9명이나 포함될 정도로 선수단 규모나 레벨이 다른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3위는 굉장히 불안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현지 매체와 팬들은 불만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어야 할 팀이 3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음바페 선수의 이적 사가 등으로 혼란스러웠고 아직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전술이 녹아들고 있지 않다는 평가 속에서 이전에 엔리케 감독과 함께했던 뒤가리는 그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내가 바르셀로나에서 같이 있어봐서 잘 안다. 그는 매우 이기적이고 자존심이 강하다. 그의 생각만 내세울 뿐 변하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언론이나 평가가 엔리케 감독에 대해 좋지 않은 점은 분명한데요. 이에 이번 스트라스부르전에서의 승리는 물론이거니와 다음 경기인 AC 밀란과의 챔피언스 조별 예선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AC 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 경기는 승리하지 못할 경우 조별 예선 광탈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정말 이강인 선수가 합류하면서 PSG의 중원에 새로운 무기가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전술 분석에 능한 한 전문가는 파리 생제르맹의 중원이 결코 창의적이지 않다. 현재 파리 생제르맹의 키패스는 우스만 덴벨레,
은바페, 하키미, 비티냐만이 책임지고 있다. 이들의 출전 시간 대비 키패스가 많지 않은 상황이고 거의 모든 키패스는 사이드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강인 선수가 중앙에 합류해서 키패스를 뿌려준다면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력은 배가 될 것이다. 현재 파리 생제르맹의 스쿼드의 네임밸류가 화려하나 이강인 선수처럼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며 플레이메이킹하고 키패스를 뿌려주는 창의적인 선수는 이강인이 독보적이라고 생각한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에서의 선전을 기대한다고 전하며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폼이 올라온 모습이었던 이강인 선수가 다시금 최고의 퍼포먼스로 파리 생제르맹에서 멋진 활약을 하기를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A매치 2연전에서의 맹활약에 이강인 선수를 향한 레전드들의 찬사와 현지 매체의 평가가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최용수 감독은 이강인에 대해 걸출한 대단한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현역 시절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선수를 찾아달라는 질문에 최 감독은 내 시절에는 그러한 선수가 없었다. 굳이 찾자면 고종수, 윤정환, 일본의 나카무라 슌스케를 들 수 있다며 안정감 있게 경기 운영을 하는 면이 닮았다고 밝히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윤정환 감독은 이강인에 대해 제대로 경기를 본 것은 국가대표팀 경기가 처음이었다. 엄청난 퍼포먼스였다. 경기장 모든 선수를 통틀어 이강인밖에 보이질 않았다. 고 발언했습니다. 이전의 패스마스터로서 이강인의 패스에 대한 평가 질문에는 현역의 나보다 나은 것 같다. 패스는 노력이 아닌 감각과 재능이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 인물도 빼놓을 수 없죠. PSG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2년 연속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그만큼 아시아 마케팅의 진심인 상황인데요. 현지 언론에서는 이 와중에 일본의 데스타 쿠보를 영입하지 않고 이강인을 영입한 것에 마케팅이 아닌 실력이 가장 우선시되었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큰 상품성과 구매력을 지니고 있는 일본이기 때문에 마케팅을 생각한다면 무조건 쿠보를 영입했어야 했는데요. 이강인을 영입한 데에는 결정적 인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PSG 단장 캄포스입니다. PSG 단장 캄포스는 유망주 스카우팅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가 점찍은 선수들은 모두 월클이 되기 때문에 그가 찍기만 하면 일단 몸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고 성공이 보장된다고 할 만큼 큰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2012년 그는 무리뉴의 부름을 받아 레알 마드리드의 스카우트 겸 전술 분석가가 되었습니다. 부임 당시 언론의 비판을 받았지만 그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카르바알과 카세미로의 잠재성을 알아보고 팀에 추천했습니다. 무리뉴가 레알 마드리드를 떠난 이후 캄포스 역시 레알 마드리드를 떠났는데 그가 새로이 자리 잡게 된 팀은 당시에 구단주가 바뀌면서 재정이 넉넉해졌던 AS 모나코였습니다. AS 모나코의 기술 이사로 자리 잡게 된 캄포스는 라다멜 팔카오, 주앙 무티뉴 하메스 로드리게스 등의 선수들을 영입하는 것을 주도하며 그의 안목이 주목받기 시작하였으며 구단주가 소송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게 되자 유망주 영입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캄포스는 베르나르도 실바 파비뉴 토마 르마 앙토니 마샬 킬리안 은바페를 AS 모나코로 영입하며 팀의 미래를 위한 전력을 구축해내며 다시 한번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AS 모나코를 떠난 그는 릴의 부름을 받아 그곳에서 단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릴에서 캄포스는 니콜라스 페페를 영입하였고 이후 페페가 떠난 뒤에는 빅터 오시멘을 영입하며 안목을 발휘했습니다. 열거한 선수들 모두 월클이 되었거나 월클급의 수준급 선수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대박 상품을 배출해 명성을 높였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는 PSG 단장으로 활약 중인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